한복을 입고 그냥 옛날에 그 엄청 조선시대 이럴 때 그런 시대의 배경인 드라마인 것 같아요. 네, 사극 드라마인 거. 네, 저희 나라 국가인 것 같습니다. 한국 드라마인 것 같은데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중국인데요. 해당 드라마는 사실 중국에서 제작한 드라마 진수기입니다. 드라마 진수기에서는 출연진들이 한복과 유사한 의상을 입고 등장합니다. 또 중국의 웹드라마 야불기 척전세대인에서는 삼겹살을 구워 쌈을 싸먹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의 동북공정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드라마, 게임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문화 컨텐츠 분야에서 중국의 동북공정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네, 유튜브를 통해서 관련 영상들은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그 중국이 저희 나라 컨텐츠 같은 거를 영화나 드라마 쪽 많이 카피를 해서 그대로 방송을 내보낸다고. 중국 게임 개발사 4399가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 문명정복은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이라고 표기했다가 삭제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댄스 오디션 프로그램 저치시가모 3에서 한 팀이 한복을 입고 아리랑에 맞춰 부채춤을 췄는데 이를 두고 중국의 스트릿 댄스라고 방영해 논란이 된 바 있었죠.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비단 문화 콘텐츠에서만 일어났던 건 아닙니다. 스케일이 커다란 국제사회 및 행사에서도 이런 중국의 주장은 이어지는데요. 이제 막 뉴스 같은 거 뜨는 거 보면은 올림픽에서 같은 거 한국이랑 색깔도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 네티즌들이 한복은 자기 나라 옷이라고 막 주장하는 거랑 김치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하는 것들을 많이 봐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올림픽에서 우리 동포 한복을 입어갖고 이렇게 흔드는 모습을 통해갖고 마치 중국의 소수민족의 하나로서 규정하고 크게 보면 결국 중국 문화다 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또 뭐 계속해서 김치 문제부터 해갖고 지금 뭐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발해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유네스코 중국의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두산 문제도 이미 201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중국이 유네스코에 단독 등재 신청을 했고요. 또 작년도에는 단독으로 백두산을 유네스코의 세계 지질공원으로 중국이 단독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강릉 단오제를 세계 무형문화재로 우리가 등재를 했습니다. 그 직후에 중국에서는 굉장히 흥분해서 한국이 중국의 단오절을 자기네 고유의 문화다 해가지고 훔쳐갔다라고 해서 굉장히 격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중국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를 알기 위해선 동북공정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동북공정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단어에 대해서는 잘 못 들어봤습니다. 네, 역사 시간에 이제 옛날에 배웠던 기억이 있긴 한데 네, 딱 그 정도? 중국이라고 하는 영토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소수민족의 어떤 전통과 문화의 역사를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에서 수합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이론적인 체계가 이제 필요할 거다 하면서 시작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동북이라는 것이 지금 동북아시아라는 동북하고 좀 혼동할 수도 있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그 중국의 동북쪽 방향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공정이라는 게 프로젝트를 번역한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중국이라는 이 거대한 중국 대륙 땅덩어리에 한 56개 정도의 민족이 막 섞여 살다 보니까 민족 간의 갈등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민족들이 자발적으로 중국에 포함됐다라기보다는 그 전쟁을 통한 강제 병합으로 통합된 그런 또는 소속된 그런 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 독립해 나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중국은 단일 중국 중화민족이라는 큰 또 다른 민족 논리로 우리는 하나의 가족 같은 민족이다라는 식으로 체질적으로 언어적으로는 문화가 다르더라도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경제 공동체로서는 하나다라는 식의 공동체론을 얘기하는데
즉 중국의 역사관이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을 만주 지역, 동북 지역에도 적용을 시키려고 하는 거. 그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우리 중국 동포분들의 어떤 정체성 동요를 막아야 된다라는 거. 중국의 만주에 대한 역사 논리를 이제 강화시켜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출범하게 된 것이 2002년부터 시작된 중국의 동북공정입니다. 고구려, 발해 등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라 주장하며 자연스레 한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한복, 김치 등의 한국의 전통문화를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주장하는 것인데요. 올림픽 등과 같은 공개적인 상황뿐 아니라 앞서 소개한 드라마들처럼 이제는 문화 콘텐츠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중국의 문화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국은 이제 역사 왜곡을 넘어서 이제 문화공정, 소위 문화공정이라는 거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왜냐하면 물론 역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중국 국민이나 한국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 민족의 고유한 독자성을 상징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는 그것을 마치 자기네의 한 구성원처럼 표현하는 방식은 중국 스스로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에는 무시가 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국만의 주장으로 끝난다면 말이죠. 앞서 언급한 문제가 됐던 드라마 진수기. 디즈니 플러스는 드라마 진수기 스트리밍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전 세계 독점 방영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만 제외하고 전 세계 방영한다는 건 해당 드라마가 한국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며 심각한 문제라 말하기도 했는데요. 또 애플이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나타내며 중국의 창바이상 천지라고 소개했던 사례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애플 및 디즈니 플러스가 전 세계의 수많은 인원이 주목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해외 사람들은 K-팝, 한류 막 해도 정확히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중국 매체에서 한복이나 막 김치 같은 거 한국 문화들을 자기 거인 마냥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세뇌가 되잖아요. 약간 가스라이팅 느낌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해외 사람들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과 중국이 아닌 타국의 입장에서는 한국과 중국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인식해야 됩니다. 한중 간에 크게 된 이 문제 이슈를 다른 나라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나라에서는 관심조차 안 가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자국의 문제가 많은데 우리 주변의 그런 역사, 정치 문제도 아니고 역사 논리 갖고 거의 무관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문제를 마치 다른 국가의 일인 것 마냥 무시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반감을 표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도 우방 국가면서 동시에 약간 좀 저희 나라보다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악의 없이라도 그런 식으로 약간 저희 나라 문화재라던가 지역이 홍보가 되어버리면 그게 완전히 고정인식처럼 그게 바뀔까봐 그게 약간 좀 걱정이 돼요. 오늘 이제 중국의 국력이 세계 G2, 다시 말해서 이제 세계 2대 강국의 위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국의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강하게 퍼져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역사 논리도 국제사회에 먹혀들게 되고요. 중국의 포털 바이두가 윤동주 시인의 국적을 중국이라고 표기해 논란이 있었는데요.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적 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윤동주 시인과 홍범도 장군 등 직계 후손이 없는 독립유공자 156명에게 호적을 부여하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두에서는 여전히 윤동주 시인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에서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는데요. 너무 사안이 나왔을 때 즉각적인 대응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에 의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소극적이 되지 않나, 또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이 이렇게 확산하게 된 계기는 중국 내에 이미 그 전부터 이 지역에 대한 문화인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공감대가 형성화되니까 그게 공론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정부 쪽 차원에서 어떤 기구에서 외교적인 채널을 통해서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은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좀 더 공론화시켜서 공감대를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는 이제 이게 그 5년 단임으로 해서 지도부가 교체가 되다 보니까 일관성 있게 장기적으로 어떤 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바뀌게 되니까 원래 추구했던 그런 정책들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그런 역사나 영토 문제에 대처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국 정부를 향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공식적인 성명을 내거나 거기에 항의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단 한 번도 거기에 적극적인 항의를 한 적이 없어요. 무슨 유감 표명 정도만 하지. 왜냐하면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그걸 아주 주도면밀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국민들에게 이런 경각심을 심어주고 또 정부를 향해서 과도하다 싶을 때는 강력하게 항의하고 또 국민들은 이런 세미나나 운동이나 이런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주고 그런 것이 정말 절실히 필요할 테죠. 사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항의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기 위해서 항상 태권도도 우리나라의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항상 또 1등을 하고 있고 이것처럼 한복에 만약에 그런 타국에서의 그런 주장들이 있다면 그 주장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우리 한복은 우리나라 거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자 해서 그 기술력을 압도해버리는 우리 거니까 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인 노력 측면에서는 일단 계속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빼앗겼을 때 화내주는 거,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정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쉽게 달아오르다가 쉽게 식어버리는 그런 이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 당시보다는 국민들의 이 관심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공과 같은 이 단체들이 얘기한 주장하는 것을 귀를 많이 기울여야 되고 이제 이런 민간 단체가 이런 운동을 할 때는 국민이 호응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신지원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연구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에 대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의 백두산을 올바르게 알리고 독립운동가를 소개하는 활동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의 웹사이트, 교과서, 사전, 영상 등에 잘못 알려진 내용은 없는지 찾아본 뒤 오류가 있다면 직접 담당자에게 시정 요청 메일을 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기는 할까요? 네, 달라집니다. 앞서 언급한 사례 중 애플의 지도에서 백두산이 잘못 표기된 사례 기억하시나요? 애플이 백두산 천지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것에 대해 거센 비판을 받자 이를 바로잡았습니다.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는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 탑재한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 전체를 중국 영토로 표시한 오류를 발견하고 글로벌 시정운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애플 측은 방크의 의견을 수용해 바로잡은 것이죠. 현재 애플 제품에 탑재된 지도에서 백두산 천지는 북한과 중국 땅으로 나뉘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노력이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다만 올바른 태도도 꼭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중국을 맹비난하자는 건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수출이 거의 30%가 중국으로 가고 거기서 우리가 큰 이득을 또 얻는 것도 사실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이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났다라는 식의 방법은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상대편의 좋은 점, 장점도 인정해주고 우리의 좋은 점, 장점도 소개해서 서로 인정받고 그래서 서로가 좋은 것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존하고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